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렸던 부처님 사상과 가르침 등 불교에 관한 내용이 2015년 개정 이후 사라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왕을 위한 청와대 환영 만찬에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초청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와 봉은사의 인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대승불교, 호국불교의 토대를 기반으로 베트남 불교계와 심도 깊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불신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참선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신행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엄사와 서남사, 송광사 등 남도의 천년 고찰에는 아름다운 향기의 매화가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 7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상처를 보듬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안심정사에 이어 관음사에서도 위령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렸던 부처님 사상과 가르침 등 불교에 관한 내용이 2015년 개정 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교과서는 명상법을 소개하면서도 종교적인 부분을 생략해 명상의 전통과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해온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양식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과목에 다뤄졌던 불교의 핵심 개념 자비가 2015년부터 국정교과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생명 존중 등의 윤리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단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나마 5학년 도덕교과서가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명상이 불교에서 유래됐다거나 간화선 등 불교 수행법에 관해선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명상스승 틴나칸 스님의 책 한 구절을 실으면서도 틴나칸 스님이 누구인지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이 명상이나 틴나칸 스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이 명상도 뭐 불교와 관련된 부분은 전무하고 그다음에 또 틴나탄이라고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불교에 관련된 스님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거든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이 공동 주최한 도덕, 윤리 교과서 점검과 과제 세미나.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직 도덕 과목 교사들은 교과서 기술에 대한 불교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교 사상과 가르침에 윤리적 의미를 더한 참고 자료부터 발간되고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교과서 집필진에게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돼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내 개념들을 불교적인 용어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불교적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방식으로 발굴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교사와 교육과정 편찬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수 등의 교육 기회를 불교계가 제공한다면 불교 관련 콘텐츠가 수업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제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교사회 연구소장 원철 스님과 강창일 정각회장은 1700년 민족문화의 근간을 형성해온 불교가 초, 중고 교과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데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이라든가 깨달음 등 불교의 깊은 사상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교는 이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심포지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 윤리 도덕 이 문제도 좀 가능하면은 이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가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전통 문화는 물론 윤리 규범을 형성하는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불교의 범주를 신앙적인 부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앞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14회 임시회 이틀째 본회의에서 총무원장 선거 후보가 1명일 경우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확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에 현 주지 정묵 스님을,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에 현 주지 경호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종단과 교구가 함께 발전하고 한국 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임명식에 이어 수덕사는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교육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했고 선운사도 성역화 불사기금으로 2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함께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벨기에 국왕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했는데 이 자리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원명 스님이 한 벨기에 정상 만찬에 참석했을까요?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일 저녁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벨기에 국왕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을 위해 참전한 벨기에는 함께 피 흘린 우리의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필리프 국왕과 굳센 악수를 합니다. 벨기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함께 피 흘린 우리의 혈맹입니다. 당시 참전 부대 중 제3공수대대는 9.1 국왕님께서 근무한 부대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벨기에 국민들에게 깊은 우정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벨기에 프로축구에서 활약한 설기현 선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인사들도 초청됐는데 가장 눈에 띈 건 회색 가사를 입고 자리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었습니다. 벨기에와 스님. 금방 연결되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69년 전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3,400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당시 벨기에 대대본부가 임시 막사를 세우고 주둔지를 삼은 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경기고가 있는 봉은사 소유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벨기에 참전용사 10여 명과 가족들이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봉은사를 직접 찾아 당시를 회고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벨기에 그 군 부대가 봉은사 주변에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부대에 참전 용사들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억하는데 봉은사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런 고마움에 그런 것이 좀 있는가 봐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병들은 봉은사 판정과 미륵대불, 종루 등을 둘러보며 동족 산잔의 비극을 위로한 봉은사를 회고하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필리프 국왕도 당시 참전 벨기에 부대 가운데 하나였던 제3공수대대에서 낙하산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프 국왕은 비록 직접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과거 치열한 전장에서 용맹을 뽐냈던 부대를 자랑스러워하고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봉은사 주지 스님을 만찬에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받아들여 원명 스님의 만찬 참석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서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공동 번영과 우정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부처님의 품 봉은사 뜰 안에서 시작된 두 나라의 인연은 69년의 세월을 넘어 앞으로의 우정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베트남 다낭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은 불교 축제 참석에 이어 공식 회담으로 보다 심도 깊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교류 사업은 대승불교, 호국불교란 양국 불교의 공통점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순서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베트남 공식 방문 이틀째,
조계종 대표단은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위원회 측과 회담을 갖고 상호 교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회담의 주요 키워드는 대승불교와 호국불교였습니다. 대승불교 문화권에 속하면서 한자를 사용하는 점과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적 공통점 속에서 대승불교와 호국불교란 명제는 자연스럽게 도출됐습니다. 조계종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에서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간 위대한 민족들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고 정신적으로도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몸적인 체질에서도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한국 불교계와 공식적인 교류를 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 수가 20만 명 이상인 만큼 대다수가 불자인 이들과의 소통이 베트남 불교계로서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불교계는 한국에 건너간 이주민들에 대한 조계종단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ủa chư tôn đức, các chuyên gia, các nhà khoa học và các vị đại biểu để buổi tọa đàm hôm nay được thành công viên mãn. Cuối cùng xin chúc chư tôn đức pháp thể bình an, chúng sinh dị độ, chúc toàn thể chúng ta thân khỏe tâm an và chúc buổi tọa đàm khoa học ngày hôm nay được thành công viên mãn. xin trân trọng cảm ơn. 정기적인 친선 교류 행사, 다문화 불자를 위한 지원 사업, 문화재 보호와 관리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교류에 앞선 신뢰 구축 성격이 강한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협력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회담에 이어 조계종 대표단장 일감 스님은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위원회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일감 스님은 다낭 관음사 주지 티케빈 스님과 함께 축원의식을 봉행하면서 양국 간 불교 교류의 진전을 발언했습니다. Tọa đàm tham dự lễ hội và còn tặng cái pháp bảo, Phật bảo rất là uy nghi, rất là tự tại. Điều đó làm cho riêng con rất là cảm động. Chư Phật tử đạo hữu chắc là cũng hoan hỷ và không cho tràng vỗ tay.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종단 차원의 공식적 교류에 물꼬를 튼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문화와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PBS 뉴스 유기환입니다. 디지털 시대 탈종교화와 개인주의 확산 속에서 각 직장별, 직능별 불교 신행 모임을 활성화하는 일이 불교계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BBS 뉴스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수행과 포교,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사회 불자 모임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서울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인 불심회의 참선 정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퇴근 시간, 서울시 청사의 가장 꼭대기인 13층의 작은 공간에 시청 공무원 불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 참선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살포시 눈을 감은 채 잡념을 떨쳐내고 명상에 들자 주위에는 적막감만이 감돕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가부좌를 틀고 참선 정진에 몰두하는 순간 고단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불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서울시청 불자들의 모임인 불심회와 구청 불자들까지 함께하는 서울시 공무원 불자 연합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 본청에서 참선 정진의 시간을 갖고 신행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선과 명상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선명상 동호회를 만들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참선과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좀 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나보다도 남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갖춰야 되는
덕이라든지 지혜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불자들은 참선 수행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긍정의 힘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 제 고민거리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가면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무원 불자들은 매주 참선 정진과 함께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정기법회에도 참여해 다른 공무원 불자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무박 2일간 하동 쌍계사로 봄맞이 순례도 떠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에는 사찰음식의 대가이자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 스님을 초청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강도 마련합니다. 우리 시청의 이 선명상 동호회는 지금 한 10년이 약간 더 됐는데요.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명상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밝아졌다. 수도 서울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서울시의 공무원 불자들, 참선을 통해 수행 정진하는 제가 불자이자 국민들을 섬기는 참된 공직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명상으로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다음 달 8일부터 최훈동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재성 자해통찰 명상원 대표가 참여하는 명상 컨퍼런스를 8주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훈동 교수는 불교와 명상의 심리치료적 요소를 융합해 일상에서 부딪히는 애환들을 다루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김재성 대표는 자해 명상법을 통해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좌는 오는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됩니다. 꽃샘추위가 아침 저녁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남녘의 봄 기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남도지방 아름다운 천년고찰의 봄 소식은 매화가 장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홍매화 만개 시기에 맞춰 경내 각황전 앞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색소폰과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 나갑니다. 주말을 맞아 봄꽃 구경에 나선 상춘객들은 잠시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듭니다. 부모님과 전라도에 여행을 왔는데 가볼 만한 곳을 찾다가 홍매화가 되게 이쁘다고 해서 여기 잠깐 들려서 보고 가는데 홍매화가 되게 이쁩니다. 각황전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답게 핀 홍매화가 너무 눈에 활짝 들어오고 보는 순간 아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에 정말 기분이 좋고 아주 상쾌하기까지 합니다. 수령 600년을 자랑하는 순천 서남사의 서남매도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아름다운 매화나무와 어우러진 사찰 처마 지붕,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미세먼지 없는 날에 이렇게 사찰을 방문해서 매화도 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순천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 핀 송광매도 기품 있는 자태로 봄 소식을 전합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꽃잎은 수수하지만 지조와 절개가 느껴집니다. 음력 섣달에 피는 나벌매. 순천 금둔사에 자생하는 나벌매는 추운 겨울 눈 속에서 핀다고 해 설중매로도 불리웁니다. 장성 백양사에 있는 고불매는 호남의 오매로 손꼽히며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30일 경내에서 매취순 축제가 열립니다. 매화 향기와 함께 성큼 찾아온 남도의 봄. 사찰 곳곳에 핀 매화는 따스한 봄 향기를 전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스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이란 제목의 명상집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봉행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장안사 주지 정호 스님과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오거돈 부산시장 부인 심상혜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상이 좀 삭막하고 힘들어도 항상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인 근본 마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여 스님은 출판 기념회에서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스님들의 활동과 불교계 피해가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4.3 71주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지역사회의 남은 상처를 보듬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온 섬을 물들이는 제주도의 4월. 71년 전 제주의 4월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제주 4.3은 3만 명의 무고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도 당시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기념일 당일 오전 10시에는 제주도 저녁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며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71주년 추념식은 4.3 정신의 미래세대 전승이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여야 정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식전 행사로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종교 의례도 마련됩니다. 올해가 4.3 71주년입니다. 이제 71주년 추념식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위로하고 추모하는 행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도민이 함께 이제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과 지역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는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안심정사는 지난 17일 4.3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무차 수륙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또 4.3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제주 관음사도 모레 4.3 유적지에서 위령제를 열어 아픔을 해원과 상생으로 풀어냅니다. 그 4.3이라는 게 제주도의 그 유서 깊은 그 사찰들이 갖고 있었던 뭐 불상은 불상대로, 그리고 그러면 탱화는 탱화대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위대한 유산들을 엄청나게 소실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맥과 역사를 상당히 많이 단절시키고 4.3 당시 불교계는 90여 개의 사찰 가운데 37개 사찰이 화마 등에 휩쓸렸고 스님 1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교의 섬 제주가 4.3의 광풍을 거치면서 암흑기에 접어든 때이기도 했습니다. 4.3 당시 불교계가 제주 사회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71주년 4.3을 앞두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 재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제주 제석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불련 제주지부는 불교계와 동문 선배들의 노력 속에서 지난해 3월 10여 년 만에 재창립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만 하듯이 저희 대불련도 한 걸음씩 선배님들이 걸었던 길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스님, 지도교수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든든한 격려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대불련 제주지부가 되겠습니다. 이어 올해 새학기 들어서는 제주대 지회 회원이 24명, 제주교대 지회 회원이 75명으로 늘어나 새 도약의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의 법제자로 일생을 수행정진에 매진한 성윤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도 스님들은 부산 해광사에서 4부대 중 200여 명의 동참 속에서 성윤 스님 21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광사 회주 해성 스님은 은사 스님의 수행 정신을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21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스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LA 고려사에서 열린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명상 법회는 현지에서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명상 강의와 실참 지도는 명상이 보편화된 미주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련법의 명상이 오랜 전통과 깊은 이론적 배경 속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세계 속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가 명상법을 소개하면서도 불교를 아예 생략한 것은 우리가 갖고 온 명상의 전통과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 같아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